17번 17번의 발치 즉시 임플란트 얘기입니다. 이 17번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그 전에 엑스레이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엑스레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여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문제가 생겨서 그 전에 CT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 CT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발치 즉시를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18번이 발치되기 전에 CT죠. 한참 전에 몇 년 전 CT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MB와 DB와 팔라탈 사이에 뼈를 드릴링을 해서 심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버컬 쪽의 본로스가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지금 금방 전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 그, 오클루절에서 에이피컬까지 1mm 단위로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MB와 DB와 팔라탈 사이에 픽스처가 그 사이에 위치되는 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MB와 DB와 팔라탈이 갈라지는 깊이에서 그 깊이보다 한 1mm 정도 하방에 픽스처 탑이 위치가 되겠죠. 한 7mm 정도 길이의 픽스처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실제로 환자가 왔을 때 본로스가 심한 거예요. 본로스가 심하니까 그렇게 심었다가는 이제 버컬 쪽에 본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팔라탈로 버컬이 본이 녹았다 치면 이제 팔라탈로 치우쳐서 팔라탈이 뼈가 많이 녹았다 싶으면 버컬로 슬쩍 피해서 심어야겠죠. 그래서 물론 뭐 다 녹았다 그러면은 아예 안 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버컬이 프로빙을 해보면 알겠죠. 프로빙을 해보면 어디가 녹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버컬 쪽이 좀 심하게 녹은 것 같아서 팔라탈로 슬쩍 틀어서 이제 드릴링을 팔라탈 쪽을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크로스 섹션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MB와 DB와 팔라탈이 갈라지는 깊이에서 1mm 하방에 픽처 탑이 위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팔라탈 루트보다 약간 버컬 쪽에 픽스처가 위치하죠. 이거를 팔라탈을 그냥 빼고 드릴링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팔라탈을 그냥 빼고 옆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팔라탈을 발치하기 전에 팔라탈 루트의 버컬 쪽을 약간 드릴링을 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팔라탈이고 여기가 버컬인데 그러니까 루트를 발치하기 전에 팔라탈 쪽에 드릴을 넣고 드릴링을 해서 드릴을 넣은 채로 이제 CT를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팔라탈 루트에 약간 버컬 쪽을 이렇게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마치 톱질을 시작하기 전에 톱날을 켠다고 그러죠. 톱이 지나갈 자리를 당기는 게 아니라 밀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자국을 내는 그런 작업을 톱날을 켠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팔라탈 루트에 약간 버컬 쪽으로 이니셜 가이드 드릴을 넣고, 그다음 뭐 두 번째 드릴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치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드릴 정도는 필요 없다 생각하면 이제 발치하고 두 번째 드릴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이니셜 가이드 드릴을 하고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릴, 세 번째 드릴을 쓰는 거죠. 이니셜 가이드 드릴 할 때는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 환자가 하도 오랜만에 원래 약속보다도 한두 달 정도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 세컨 수술할 때요. 그래서 1차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동영상을 보고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드릴을 넣을 때 그 물론 뭐 속도를 그 약간 그 빠르게 할 때도 있고, 드리링 RPM을 높일 때도 있고, 이렇게 아주 느리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서. 그래서 지금 그 임플란트를 픽스처를 지금 넣고 있죠. 픽스처를 넣었는데 그 그게 생각보다 고정이 좀, 그 팔라탈 루트를 발치하고 나면 거기가 좀 공간이 좀 횡하잖아요. 그래서 고정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픽스처를 넣고 이렇게 그 픽스처를 넣고 어댑터를 빼는데 뭔가 이렇게 그 움직이죠. 뭔가 이렇게 모빌러티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심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이제 한 단계 더 큰 픽스처를 넣는 게 더 고정도 잘 얻고 예후에 좀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제거를 했죠.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운트를 연결해서 픽스처를 심을 때의 장점인데, 고정이 안 나오거나 뭐 상악동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상악동에 혹시 빠진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마운트를 이용하면 그게 빠지지 않죠. 마운트로 잡고 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그 한 단계 큰 픽스처를 넣고 이제 돌리는 거죠. 여기서 고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발치와의 공간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드릴링이 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악동 저에 픽스처가 걸려서 그 예상 못하게 걸려서 이제 그 스트리핑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 전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전만 돼서 그, 그 고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드릴링이 과해서, 두 번째는 발치와 공간이 너무 커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악동 저에 걸려서 전진을 못하고 스트리핑이 되는 경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상악동 저에 걸린 느낌이 들면 상악동 저를 뚫어버리거나 부숴버리는 게 현실적이죠. 오스테오톰이나 뭐 그 전용 그 드릴로 뚫어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드릴링이 좀 드릴링이 좀 과했다 싶으면은 픽스처를 좀 더 큰 걸 써야 되고, 발치와 공간이 워낙 크고 그, 그 드릴링의 그 드릴링으로 만든 공간이 제대로 초기 고정에 쓰일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건 포기하는 게 낫죠. 그날 식립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고정이 잘 나와서 이제 그 현미경 배열을 바꿔가면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데 좀 바보같이 커버 스크류를 넣었는데 커버 스크류도 체결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좀, 그 수술하다 보면 좀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그
그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커버 스크류를 다시 주섬주섬 다시 이제 챙겨서 체결을 하고, 이 정도면 그 좀 더 긴 커버 스크류를 쓰는 게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염증이 심해서 본로스가 심해서 이게 그 혹시 조금 긴 커버 스크류를 썼을 때 혹시 그 이 구강과 교통이 되고 커버리지가 그 자연스러운 블리딩 블러드 클롯에 의해서 커버리지가 안 되고 교통이 될 가능성 때문에 좀 소심하게 커버 스크류를 짧게 쓰고 나중에 세컨 수술할 때 조금 번거로운 경우도,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수술 직후에 페리에피컬을 바로 찍기, 피가 나는 상황이라서 바로 찍기 못하면 다음 며칠 후에 드레싱할 때 찍으면 되죠. 그리고 그 수술 당일날은 이제 파노라마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다음 드레싱하는 날 페리에피컬을 찍어서 나중에 찍는 페리에피컬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후에 페리에피컬은 혹시라도 여기에 픽스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골 반응이 안 좋아서 뭐 그 뼈가 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수술하고 한 달 후에 웬만하면 엑스레이를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다음날 환자가 왔을 때 혹시 환자가 불편한 감각 같은 게 있나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그 픽스처에 의한 톡식 반응, 독성 반응도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게 정말 10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지만 환자한테 그 일이 발생을 하면 환자한테는 100%이기 때문에 좀 고려에 넣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달 후에 오셨는데, 원래는 그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 됐는데 환자가 그 뭐 이렇게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 한두 달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좀 그 생각보다 뼈가 너무 잘 찼어요. 그래서 뼈가 그 너무 안 차도 문제고 너무 잘 차도 문제죠. 그래서 잘 차서 이거 세컨 수술할 때 좀 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컨 수술할 때 어디 그 전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위치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렇게 저렇게 그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그 이 경우는 너무 잘 찼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이 그 현미경의 덕을 좀 톡톡히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 픽스처가 바로 커버 스크류가 비쳐 보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합치와의 오클루절 클리어런스가 혹시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뼈를 그 좀 더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 알베올라 크레스트를 낮춰서 그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그 치은을 좀 더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클리어런스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죠. 네,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커버 스크류가 보이죠. 그래서 그 이런 일은 뭐 그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의외로 약간 깊게 심었는데 의외로 뼈가 잘 차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걸리는 부분을 예상을 해서 그 뼈를 쳐주는 게 좋죠. 그래서 뼈를 치고 그 커버 스크류, 아니, 힐링 커버 스크류를 이제 제거를 하고 힐링으로 바꿔주는데 7mm 힐링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9mm 힐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지발 하이트, 징지발 칼라가 9mm짜리 힐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7mm 힐링으로 한번 넣어봤다가 여기 7mm죠? 아, 여기가 잠깐만요. 요게 7mm이고 그리고 이게 아마 9mm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 세컨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클루전 클리어런스는 이 경우에는 충분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이게 딱 맞는, 그러니까 수술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뭐가 과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얇게 심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염증 때문에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싶어서 임상이라는 게 좀 비겁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컨 수술을 했고 이제 보철만 진행하면 되죠.